안동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안동에서 제일 좋은 곳을 말하라고 하면은 서슴치 않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도연입니다. 오랜 옛날부터 수없이 많은 시인 묵객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하남 삼절의 하나로 꼽히고 또 안동 팔경의 제1경으로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여름이 지나가고 지금 한창 완공 단계에 이른 이맘때에 물이 잠기게 되면은 이 도연 폭포는 우리들의 눈앞에서 영영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수백 년을 이어 지켜온 종갓집도 사라지고 또 누대에 걸쳐서 갈아오던 논도 밭도 물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여름 도연의 마지막을 여러분과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도연은 질그릇과 같이 움푹 파여진 깊은 소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폭포가 있는 격질령을 중심으로 하류로는 사의동에서 상류로는 내급까지 전체 약 10km에 걸치는 계곡은 양쪽으로 급경사를 이루는 높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습니다. 물밑의 자갈이 투명하게 비치는 맑은 강물과 높은 산의 바위 절벽에 자란 소나무며 또 여러 가지 잡목들이 이 계곡을 절경으로 만들어줍니다. 격질령, 티끌 세상에서 벗어난다는 말 그대로 이곳은 아직도 청정지역입니다. 안동 사람들은 이 맑은 폭포와 바위가 있어서 여름이면 속세에서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안동 사람들에게 도연은 수많은 이야기가 얽혀있는 전설의 고향이기도 하고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철렵을 즐기는 휴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도연폭포의 아래 깊은 소에는 큰 용이 한 마리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땐 폭포가 없었고 강물은 강복판에 우뚝 솟은 바위산을 둥글게 돌아서 밑으로 흘러갔습니다. 용은 바위산 한쪽을 끊어 강물이 바로 흐르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위산 맞은편에 있는 선찰사의 중은 물줄기를 흐르는 그대로 두자고 해서 의견이 서로 맞서게 됐습니다. 용과 중은 이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싸웠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용은 화가 나서 꼬리를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때 바위산 한 모퉁이가 꼬리에 맞아 끊어지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이 도연폭포라고 합니다. 지금도 도연의 깊은 물 밑에 용이 산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바라는 일이 있으면
이곳에 와서 용신에게 기도를 올립니다. 또한 이곳은 오랜 옛날부터 기우제를 지낸 장소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도연 폭포는 용초다. 용이 거기 있다. 예, 용은 더러운 걸 시래건다. 예. 그러니까 가만히 가물도 하는데 개를 잡아가지고 개를 잡아가지고 피를 갖다가 뭐 폭포에다 치래요. 아, 개 피를 피를 치라하고 개는 갖다가 폭포 속 집에 업고. 예. 용초거든. 용이 그 속에 있단 예, 말이야. 예. 용이 그러니까 용이 애기 더럽다고 티내빼는 거야. 개 피를 치라하는 건 애 더럽다. 얼른 비가 아직 없애야 된다. 예. 어이? 내 그 용이 말하면 내 있는 집에 뭐로? 피를 씻어내려면 비가 와야 피를 씻어내려면 또 개가 때려가가 하는 비가 물이 불어야 되거든. 그래서 한 4개로 한시경을 지내거든. 예. 한시경을 지냈는데, 그래 앉아 놀다가 내려가는데, 7시, 8시에 비가 와가지고, 저는 폭포에 그 피실만 정도로서 비가 오있겠네. 결국은 참 임시 해결은 다 된게라. 도연골짜기 안의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있는 곳에는 이름마저 정겨운 용계, 국난, 그리고 지뢰 같은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들은 지금도 무척이나 평화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을은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빈 마을에 깃든 정막은 일 나간 사람들로 인해서 잠시 찾아든 정막이 아니고 막을 내린 무대와 같은 모든 생명이 빠져나간 폐허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무너진 토담이나 주저앉은 지붕들, 그리고 그 사이로 무성이 자란 잡초들, 활짝 피어있는 들국화들만이 폐허의 을씨년스러움을 감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집 뒤안에는 넝쿨 장미가 한껏 곱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문패까지 그대로 붙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집도 어쩔 수 없이 이 여름으로 그 수명을 끝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1990년 3월 19일에서 멈추어진 인력이 수백 년을 이어온 한 마을이 지닌 역사의 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내년에 심는다고 벽에 걸어 말린 옥수수도 이제 다시는 싹을 틔울 수 없을 것입니다. 떠난 사람들이 남겨놓은 물건들로 어수선한 방 안에는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것마저 버리고 황망하게 떠나게 했는지. 온 마을의 소식들이 오가든 꽤나 분주했을 우물도 이제는 소용없이 조용히 잡초 속에 묻혀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무심히 남긴 낙서는 이들의 삶이 그냥 정지된 것이 아니고 이제 또 새로운 삶의 장으로 넘어가는 통로를 보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들을 찌레지 볼 찌레는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연골짜기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이 지뢰 마을도 직접 가보기에는 너무나 험한 오지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험한 벽지 마을에 분교도 아닌 번듯한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1945년에 개교한 이 학교는 지난 2월 19일 단 3명의 졸업생을 내는 것을 끝으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길산국민학교의 마지막 졸업식은 어느 졸업식에서나 들을 수 있는 졸업식 노래도 없었고,
송사도 또 답사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송사를 읽어줄 후배가 없고 답사를 들어줄 아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졸업생들은 송사나 답사 대신에 선생님들을 향해 돌아서서 사은사를 읽어야 했습니다. 들에서는 아직도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경우는 이미 외지로 이사를 갔으면서도 고향에 노는 땅이 아깝고 또 자꾸만 솟구치는 고향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 잠시나마 다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집은 한 팔아볼 것 같아요. 저도 없는데. 작은 집이라 안 팔려 나는. 작은 집에 혼자 와 있어 나는. 뭐도 무사고 애가 사놓겠다. 또 아드님들 모두 그 도시에서 뭐 가지 말라고 이래 안 해요? 예, 가지 말고는 억지로 갔지요. 억지로 와가. 그 뭐 아무도 안 아들이가 와가. 아이고 엄마. 내 밭에 또 콩을 심어다니. 엄마 콩을 제발 숨지 마고 오세요. 콩을 심게 되면은 아주 2달은 여기 더 있어야 되는데 어찌 있을랍니까? 그만해 제발 콩을 숨지 마고. 안동 시내로 이사를 떠났던 이 아주머니는 이 뜨거운 여름에 다시 들어와서 2, 3일만 비가 와도 물에 잠길 앞마당에 잡초를 뽑고 또 추수 못하기가 십상인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1시간이나 걸어서 잡초 더미에 묻힌 옛 집마당을 찾아 풀도 뽑고 거름도 줍니다. 이미 다 보상까지 받았지만은 이 사람들한테는 한 뼘의 땅이 이처럼 소중한 모양입니다. 수몰지구의 초입 벌판에서는 때늦은 보리 추수가 한창이었습니다. 넓은 보리밭에는 채 뽑지 못한 잡초들이 오히려 더 무성했습니다. 다른 데는 모두 뭐 보리 뭐 수지 안 맞아서 불 지른다 하던데 예. 어떻게 이렇게 보리를 굉장히 많이 지셨는데? 예, 보리는 수지는 안 맞습니다. 예. 안 맞는데 여기는 보리 농사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뭐 보리 농사밖에 못 짓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예, 바로 그 저 입맛댐 바로 저 입맛댐 하는 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터널로 물이 다 못 빠져가지고 아. 예, 40mm 한 50mm만 비가 와도 물이 여기 찹니다. 예, 비 조금만. 예, 그렇기 때문에 우시기가 닥치기 전에 보리를 빨리 해가지고 예. 빨리 하는 거는 요 보리 농사밖에 가지려서 예. 이걸 합니다. 잡초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뭐 손을 못 대신 모양이죠? 예, 비만 오면 물이 차기 때문에 이까지 빠집니다. 오지를 못한다 하니까요. 그 한참 잡초가 날 때 매줘야 되는데 사람이 통내를 못하니까 저건에서 보기만 하지 오지를 못합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수물이 안 됩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비료값 정도는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우리가 수자원 개발공사에 아주 비료값도 필요 없다. 아주 포기각서까지 써놔놓고 못하게 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비료값도 발효 생각도 없고 또 주도 안 하고 그래서 매일 우리는 또 보리 농사가 끝난 뒤에 돈도 안 되지만은 땅을 녹여 놔둘 수는 없고 우리는 흙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매일 가을 채소를 또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실제로 댐 공사가 지금보다 훨씬 덜 됐던 작년 여름에 큰 비로 인해서 온통 물바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더운데 그래 여기서 계속 일하시고요. 도시 생활이 두려워 이주를 미루는 사람도 있고 또 갈 곳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마음만 걷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몇 년이나 사셨습니까? 모두 그 도시에 나가 살고 싶어 하는데 노인들은 또 안 그러시죠? 나는 여기 좋은데. 여기 좋고. 여기 좋은데, 이게 공기 좋고 좋은데.
그러나 여기서 물속은 못 사고 뿔 아다 돼. 그리 이제 나살 뭔가 일도 못 하고 그 자석이 이제 저 밥 먹으면 밥 주면 먹을 거고 죽 주면 죽 먹을 거고 그래서 뭐 농사지러 갈까 하시다가 뭐 도시를 뭐 도시 집 있다 해도 뭐 얼굴은 장사를 할 줄 아니까 아주 아니 자제줄래 농사지러 가려고 생각하다가 뭐 도시로 갈까 싶다가 뭐 농사지러 가자 싶니다. 농사밖에 몰라요. 갈 곳이 있든 없든 도시이건 농촌이건 이제 사람들은 모두 떠나갑니다. 그러나 사람 떠난 빈집에도 제비는 작년과 똑같이 찾아와서 새끼를 쳤습니다. 내년에 이 새끼 제비들이 이곳을 다시 찾았을 때 어미가 지어준 이 집이 온전히 있을런지요. 수몰로 인해 고향을 잃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연 속에 사는 모든 생명들이 고향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연폭포에서 약 2km 아래로 내려오면 유명한 선창이란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마치 야외 조각공원과도 같습니다. 물개 모양이나 또는 무지개 모양을 한 아주 기기묘묘한 바위들이 넓은 강바닥을 꽉 채워놓았습니다. 이곳은 알려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찻길에서 1km 이상이나 강변의 돌길과 벼랑길을 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도연계곡이 감춰놓은 비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의 이름이 신선들의 창고를 의미하는 선창으로 지어진 것은 그런 점에서 무척이나 흥미있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자연이 만들어 놓은 신선들의 창고도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먼 훗날 댐의 물이 다시 빠지고 이곳이 다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고 해도 아마 우리는 지금 보던 이 기암 괴석들을 다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수몰된다는 것 때문에 이 신선들의 작품들이 돌장사들에게 팔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제자리에 있다고 해도 곧 우리는 볼 수 없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남들은 수중공원도 만든다는데 땅속에 박힌 이 거대한 돌덩이들을 이처럼 무자비하게 포크레인 자국까지 남기면서 꼭 빼가야 하는지, 물속에 들어간다고 땅속 깊이 박힌 바위돌까지 파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라져가는 풍경을 몇 장 그림으로라도 남겨놓고 싶어서 3년째 수몰지구를 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람 대사동이 고향인 수묵화가 이원자 씨는 3년 전부터 혼자 이곳에 들어와서 도연의 풍광을 화폭에 옮기고 있습니다. 선생님 뭐 여기 고향이라서 이제 자주 찾으시고 내려오셔서 한 3년째 그림을 그리신다고 그러는데 예, 어떻게 도연폭포 이쪽을 자주 찾으시는 그 무슨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예. 저는 어릴 때 국민학교 때 한 30년 전에 이게 처음으로 이제 소풍을 왔어요. 예. 그래서 한 20년 좀 걸어서 아침부터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처음 보는 그 폭포의 그 경관, 예. 그리고 그 바위의 아름다움 하도 놀래가지고요. 그게 늘 저희 집 가서도 그 생각이
언젠가 가서 그래야지. 그러면 기회 있을 때마다 오기로 했는데 뽀용뽀용 하다는 게 30년 세월이 후다닥 지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여와 생각나니까 내가 하니까 고향 누군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고향은 떠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고향은 돌아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네, 아주 선생님 뵈니까 아주 실감이 납니다. 이쪽 산천이 그 무슨 그림을 그리는데 특별히 좀 그 묘사하는데 좋다든가 뭐 이런 장점이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예. 근데 보통 유화로 그림을 그린다든가 수채화로 할 때는 들판 같은 것이 참 좋거든요. 네. 소재로서. 좋은데 이 산수화 내지 수묵화 먹으로 그리는 것은 이제 휘청거리는 붓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붓의 필력을 받기가 예. 이제 암벽이라든가 폭포 같은가 되게 소나무 같은가 이런 그 소재가 좀 선적인 느낌이 소재가 표현하기 아주 적합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쪽 때때로 자연의 흥겨움에 젖어 혼자 맑은 강 구비를 도네. 강물은 깊고 쏘가리 살이 오르니 이 속에 사는 나 무얼 더 바라겠는가. 명성을 얻는 것은 본래 원치 않았으니 조용하게 사는 것만 진실로 바라노라. 세상과 떨어진 지 얼마나 됐는가. 푸른 산 맑은 물만 보고 산다네. 폭포가 의지하고 있는 격질령 바위 절벽에는 지금도 표운 고풍이라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서 옛 선인들의 풍류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표운 김시온 선생은 병자호란으로 온 나라가 청나라의 군대에 짓밟힌 후에 울분을 사귈 수 없어서 도연으로 들어왔습니다. 청나라의 연호를 쓰기 싫어서 명의 마지막 연호인 숭정을 호로 삼아 숭정처사를 자처했습니다. 도연폭포 위쪽의 산 언덕에 그의 학덕을 기리던 숭정처사 유허비와 또 많은 선비들이 글을 읽고 시회를 열든 송정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제자리를 떠나서 길안면 구수동으로 이전됐습니다. 도연계곡에 있던 문화재들은 주로 건물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사의동의 사빈서원, 선창계곡의 송석제사, 또 내급에 있던 오류헌과 지뢰동의 지촌종택, 그리고 양동댁 등입니다. 양동댁과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된 오류헌은 임하면 임하동으로 이전됐습니다. 또 사의동의 사빈서원과 선창에 있던 송석제사도 임하동 뒷산으로 이전됐습니다. 지촌종택은 현재 지뢰동 뒷산으로 올려져서 만수선을 벗어난 곳에 이건되었습니다. 집은 집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이 앉아있는 환경과 함께 존재합니다. 완벽하게 옮겨진 집도 환경까지 그대로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집터는 물속에 잠기더라도 옛집이 있던 자리에 표석이라도 세우는 것입니다. 이 표석은 물이 잠긴 후에도 물속에서 여기가 바로 지촌종택이고 또 여기가 바로 양동댁이라고 증언할 것입니다. 문화재 이건희 결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문인이나 화가들의 창작 활동을 위한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뢰예술 창작촌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곳에는 지촌종택, 지산서당, 그리고 제청 등의 건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지뢰예술 창작촌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고건축물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데
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만들어 있다고 할 놓으니까. 것입니다. 아 이제 아주 장관이고 참 보기도 좋고 아직- 참 좋습니다. 공사 맨 처음에 할 때 한 번 와봤는데 예. 예. 뭐 선생님 이제 뵈면 이제 촌장이 되셔가지고 시인이고 촌장이고 그래서 뭐 어떻습니까? 지금 집이 상당히 많이 이제 되고 기본 골격은 뭐 거의 갖추어졌다고 보이는데 이 맨 처음에로 돌아가서 이것을 이렇게 이루게 된 어떤 뭐 동기 같은 걸 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동기는 간단합니다. 우리 고향이 수몰이 되는데 이 문화재급의 고건물들을 어떻게 복원을 해서 우리가 선조가 물려준 이 유적들을 잘 보존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이 일이 이건되기 전에 문학하는 사람이나 화가들이 가끔 왔었어요. 그분들이 와서 그런 작업하는 장소를 아주 만족스럽게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 건물들을 이건해서 그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건물 보존에도 좋고 또 예술 문화 발전에 기여도 하고 또 우리 문중이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길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네. 아주 복합적인 그런 목적 하에서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문화예술인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은 정말로 없는 겁니다. 오죽하면 호텔에 가서까지 피신을 가서 거기서 작품 쓰겠습니까? 그래서 비싼 요금을 내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한적한 곳에 와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제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예술도 결국은 전통의 뿌리를 둔 예술이라 해야 된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그래서 전통이 숨쉬는 그런 전통 그 건물과 우리 전통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다가 예술촌을 짓는 것이 제일 옳다 하는 그런 명확한 신념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제 10월이 되면 지금 한창 마무리 공사 중인 이마댐에 물이 차오를 것입니다. 몇 년 전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안동댐 수몰지의 예안이 물 위로 드러났었습니다. 그때 서울로 대구로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고향 구경을 시키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리 위에 서서 저 멀리 뻘 속에 묻힌 그들의 집터를 바라볼 뿐 고향에 왔다고 해도 어디 편히 앉을 곳도 없었습니다. 이마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물에 밀려 살던 곳을 떠나고 있지만 있던 자리를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모두들 안간힘을 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용계 은행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살리는 방법은 다른 장소로 이식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위치에서 18m 정도 흙을 쌓아서 위로 올리는 것입니다. 이 천문보는 한 가지라고. 이 국내의 사정이 어떻다 하는 거, 불안한 거 있으면 이 국민이 악을에, 이 동민이 악을에 알려주는 거 보면 이 난기 참 희한한 난기. 그 대통령 그래 그거 참 그때 그 양반가 막 그래 죽고 죽을 때도 뭐 왜 죽었노 몰랐지만 이 난기 또 그날 또 그렇게 운다마 슬프게 오고 하룻밤 울었다마 웅이 뭐도 몰랐지. 오늘 이거 지금 오늘 우고 오늘 밤에 우구나 내일 아침까지 지나서 씻어서 정보 오기를 오늘 대통령이 죽었단다. 찾아오는 소리 그때 나오고 막 그만큼 진동하고 우리 밑에 그때 난기 나무 밑에 저거 집이 저거 주막 집이서 집에 가면 이 목걸이가 막 그저 왔다 갔다 정정 그 땅이 그 밑에 땅이하고 공공을 해야 한다. 나라에 변고가 생기면 어김없이 큰 울음으로 알려주던 신목이었고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떨어져도 다치지 않았기에 덕목이라고 불렀던 용계동 은행나무. 700년을 살아온 살아있는 역사이고 또 이곳을 떠난 많은 사람들에게 고향을 일깨워줄 용계동 은행나무. 아무쪼록 잘 살아서 앞으로도 신목으로 또 덕목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기 물이 지어핀 들국화 뒤로 도연폭포를 딛고선 교각들이 까맣게 하늘로 치솟아 있습니다. 이제 저 교각의 다리가 가로얹히면 다리 밑둥으로는 서서히 물이 차오를 것입니다. 아마도 내년 여름에는 다리 난간에 기대어 서서 이 밑에 도연폭포가 있었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지막 여름을 맞이한 도연의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사람과 땅이 얼마나 끈끈하게 얽혀 있는지, 또 수몰된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역사와 문화와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들이 파손되어 가는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댐은 과연 영원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댐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발전하고 있는 과학의 추세로 미루어 보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댐은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잠궈놓은 이 자연들을 또 문화들을 우리의 후손에게 다시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